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 사업 만만히 보나 한국보다 100배 어렵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 경제가 어렵고 한국에서 희망을 못 찾다 보니까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수님들도 대학에서 학과가 없어지니까 베트남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대학들도 베트남에 분교를 세우겠다. 또 뭐 어학당을 세우겠다. 또 각종 뭐 유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내겠다. 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베트남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업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100배 어렵다.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있죠. 네, 여기 제가 있고 이게 렉하이정 해서 개장식이다라는 거예요. 개장식. 제가 여기서 개장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네, 개장식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또 뭐 많은 교수님들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개장식을 했던 이 사진인데, 왜 베트남 사업이 어렵느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항상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보다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저희 증년 당키 니오디엠 낑조안 해서 호찌민에 제가 이 지점을 낸 거예요. 제 이름 정인태 나오죠. 또 여기 보면은 네, 여기도 제 이름 나오죠. 정인태. 여기도 여기는 이제 하노이에다가 본점을 낸 겁니다. 하노이에 본점을 내고 호찌민에 지점을 내서 이렇게 경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경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지점들을 냈어요. 많은 지점. 네, 그래서 뭐 하이정, 뭐 또 건터, 네, 또 다낭, 뭐 아주 많은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점에 여기는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정인태라는 이름, 네, 이름으로 직접 여기 정인태 나오죠. 직접 법인의 본점과 호찌민의 지점을 설립한 모습이고, 다른 지점들은 베트남 사람 이름으로 베트남 사람 지점장들을 임명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점들이 30여 개가 넘었어요. 30여 개가. 뭐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베트남 아시는 분들은 뭐 하이퐁이라든지 또는 응애안, 하틴, 그리고 심지어는 탕호아 해가지고 베트남의 남부, 중부, 북부 모든 지역에다가 이렇게 지점을 내고 제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거 이제 번역 공증한 거예요. 투자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투자 허가서죠. 투자 허가서를 정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투자 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서 운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경험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풍문에 떠도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경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그냥 무슨 대본을 가지고 읽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굉장히 뜨고 있고 뭐 오리온 초코파이가 대박을 터뜨렸고 또 뭐 신한은행이 대박을 터뜨렸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대기업들과 대기업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네, 대기업들은 정부가 알아서 도와주고 알아서 잘해요. 또 알아서 어떻게 뭐가 오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뭐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은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뭐 대학교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도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뭐 오시고 심지어 총장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이렇게 개장식을 열었던 모습입니다. 대대적으로 열었어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대학교의 어학당을 조인해 가지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분교를 추진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 또는 대학교 안에다가 학과를 만드는데 한국 학과를 만들어서 유학생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달라, 이런 부분들, 또 대학과 대학 간에 협력을 맺을 수 있게끔 도움을 달라,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호주에서 또는 캐나다, 영국, 이런 데서도 베트남에다가 어학당을 만들려고 해요. 어학당. 그래서 이 캐나다에 전문적으로 캐나다, 네덜란드, 또 영국 이런데 아주 전문적으로 이 국제학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베트남의 학교에다가 소규모로 이렇게 자기들의 영어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유치해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이런 도움을 주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업을 만만히 보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보다 100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적인 예로 한 대학교 부설기관 원장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갖고 16개 대학이 합쳐가지고 대학교 내에서, 베트남은 이게 또 가능해요. 대학교 내부에다가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결국에는 얼마 못 버티고 중단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러서 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분들이 중간에 많이 포기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 베트남 사업이 만만치 않다, 100배 어렵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지금 투자 비자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투자 비자를 받는 과정,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외국에 거주하려면은 이 비자가 있어야지 거주할 수가 있는데, 비자가 없으면은 불법 체류자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베트남 경찰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비자를 받을 것인가? 과연 이거를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을 때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각종, 이건 제가 재판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베트남 법정이에요. 법정. 여기 이제 인민위원이 2명 앉고, 여기 판사가 앉고, 검사가 앉고, 경찰들이 이제 둘러 앉고, 이렇게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저는 제 집에 도둑이 2번이 들어왔어요. 2번 들어와가지고 아주 무척 무서웠습니다. 몸이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밤에 자는데 도둑이 들어오니까 몸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저를 살해하려고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오는 경우, 또 전화를 걸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걸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걸면은 이걸 채가, 이거 상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채가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 또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잠시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죠. 갔다 왔는데 노트북이 없어져 버려. 네,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카메라 같은 거 그냥 탁자 위에다 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어져 버려. 이런 경우들이 막 터져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끔찍하죠. 또 교통,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닐 것인가, 택시를 타고 다닐 것인가, 그랍을 타고 다닐 것인가, 또는 내가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고 타고 다닐 것인가. 그러면 오토바이 운전할 때 내가 어떻게 면허증을 받을 것인가, 우리 이제 한국 면허증을 어떻게 또 교체할 것인가. 또 내가 몸이 아팠는데 의료보험이 안 돼. 그래가지고 한번 병원에 갔더니 그냥 돈이 몇백만 원이 나오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좀 크게 다쳐갖고 수술을 한다 그러면
막 몇 천만 원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호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호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할 것인가? 끔찍하죠. 네, 여러분들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교수님이 택시를 타고 이제 뭐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가라오케 같은 데가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 술값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술값으로. 네, 이런 경우가 많겠죠. 네, 뭐 바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갖고 차에 태워가지고 이동을 하는 도중에 내가 납치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사망하는 사태도 있었어요. 네, 이런 사건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플 때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아플 때 언어가 안 되는데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 거예요. 언어. 그리고 이러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허가증을 받을 때도 내가 이거 못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 읽으면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공증받아가지고 이거 돈이 만만치가 않겠죠. 저는 이렇게 교육법에 의해서 외국 투자, 네, 교육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교육 및 외국어 교육센터 해가지고 허가서 번호 이렇게 해서 이런 투자 허가서를 받았는데 내가 과연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가? 네, 또 내가 이 주식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과연 이런 부분들 복잡하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언어인 거예요. 언어가 너무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가지고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무슨 약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네, 설명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 먹을 때 언어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 사업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요. 네, 김치와 쌀국수라는 식당을 오픈하고 싶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거예요. 또 오리 불고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장어 구이를 하고 싶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허가서를 받을 것이냐, 이 경영증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 이름으로 하면 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베트남 사람 이름으로 하죠. 했는데 그러면은 비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비자. 네, 그래서 관광 비자로 하죠. 그러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상납을 해야 되는 상황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수시로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의 베트남 불법 체류자 사건이 터졌다. 그래갖고 한국 정부가 단속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보복 단속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갖고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들어가야 돼. 비자 검사를 다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식당을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베트남 사람 명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제 이름으로 했죠. 제 이름. 베트남 사람 명의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베트남 정부가 비자 검사를 하는 거야. 근데 비자를 보니까 관광 비자야. 당신 관광 비자로 사업을 해 불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가. 그러면은 그 식당은 어떻게 하죠? 그 베트남 명의자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 아니면 폭삭 망하게 되겠죠.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또 언어가 안 돼. 언어가 안 돼. 또 경찰들도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못해. 그러면은 계속해서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는 또 어떻게 해요? 국제학교로 보내야 될 텐데 베트남 현지인 학교로 보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국제학교 학비는 또 얼마나 비싸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제학교도 있지만 이 한국 국제학교는 대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 세운 국제학교다, 프랑스가 세운, 또 미국이 세운, 호주가 세운 국제학교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학비가 뭐 굉장히 비싼 거죠.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베트남 사업 만만히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최근에는 제 한 분이 베트남 여자분하고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한국 분하고는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여자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집도 하나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집도 하나 지어주고, 그러니까 집이 이제 시골이니까 시골 쪽에 집도 이렇게 하나 지어주고 그 여성과 같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단은 제가 얘기했던 거는 수시로 그 여성분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한국어가 됩니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중요한 측면들은 계속 만남을 가져라. 교류를 해라. 교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판단은 나중에 해라. 집에도 방문하고 그래가지고 집도 진짜 방문을 하고 베트남 중부 쪽인데 집도 방문해보고 가족들도 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점점 확신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확신을 느껴가지고 이제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땅을 사서 집을 져주고 그리고 나서 이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네,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서 여자분한테 이제 결혼을 하자 했는데 여자분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리를.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비도 많이 보태줬대요. 몇 년 동안. 네, 계속 보태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집 짓는 돈, 요거를 이제 결혼 이후로 생각했겠죠. 남자분은. 그랬더니 여기 좀 약간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그래도 그분은 착한 양심이 있는 분이죠. 네, 딴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만 헤어지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주 다행인 거예요. 그건 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는 가짜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뜯기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은 내가 일단 언어가 되는가. 첫 번째 언어가 되는가. 내가 여기서 정말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기 음식이나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가. 또는 고독. 내가 여기서 향수병이나 고독에 대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또 교통수단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베트남어만 공부하고 여행만 다니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그 문화를 익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100% 망한다라는 거예요. 100% 망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 제가 말씀드렸어요. 호찌민의 홍방대학교 국제관 4층에다가 한국 태권도 진흥원을 만들었는데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한국인들이 가끔 찾아오는 거고 베트남 현지인들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학생들만 가르치다가 결국에는 1년 반 만에 모든 거를 접고 오고 많은 돈을 날렸겠죠. 그 임대료, 매달 임대료하고 뭐 투자 비용 해가지고 많이 날렸고, 그리고 또 법인이 코리아 레스토랑을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아, 이게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헐값으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철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정황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법인을 만들 때도 한국인들이 도와준다, 된다. 돈만 받아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연락 끊고 사라지면은 끝입니다. 이런 정황들. 그래서 베트남 사업에 대해서 만만히 보지 말아라. 한국보다 100배 어렵다. 행정, 경찰 상대,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 또 각종 언어적인 문제, 또 한국처럼 뭔가 이렇게 뭔가 규칙을 딱 지켜갖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시스템.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돌아서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베트남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돈이 관련돼 있다 그러면은 한국인도 돌변한다. 베트남도 돌변한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제 지난 이 경험들을 하나하나씩 일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망하는 이유, 네, 이 영상을 시리즈로 네,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망하는 이유 시리즈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연이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